이번 시간에는 정보 찾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정보 찾기에 대해서 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보 찾기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요 본문에서 찾기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적어놨는데 우리가 보통 정보 찾기 문제랑 추론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추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 안에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본문 안에 있는 단서를 찾으시고 우리가 답을 만들어내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정보 찾기는 본문 안에 답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요. 본문 안에 있는 답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배우는 정보 찾기는 숨은 답 찾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숨은 답을 찾는 방법이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간단히 문제 유형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정보찾기 문제는요. 자, 일반적으로 WH로 많이 시작이 돼요. 뭐 who나 what이나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이 되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보찾기 문제가 나오면 답의 위치를 찾는 문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우선 들어가셔야 돼요. 기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퀘스천을 먼저 읽어보시면 Who arranged the trip to Bosto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키워드를 잡을 때 첫 번째 그 arrange 동사를 잡으시고요. 뒤에 나와 있는 trip하고 보스턴 이 명사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잡으셔야 되냐면 보스턴을 잡으시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키워드를 우리가 잡는 기준은 빨리 이거를 찾기 위해서니까요. 눈에 확 띄는 거를 먼저 우리가 좀 골라주시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얘는 고유명사, 특정 명사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키워드를 잡아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얘를 빨리 찾으시기 위해서 본문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이동하신 다음에 얘를 찾으시고 나면 그 주변에 또 arra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오면 arrange가 그냥 나오는데 만약에 고난도로 나오면요 이게 paraphrasing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rrange에 관한 동의어, 그러니까 계획하다, 뭐 organize나 planned 같은 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paraphrasing 돼서 나오는 거를 찾으셔야지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본 전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떠한 스킬을 뭐 제가 알려드린다기보다는요. 방금 제가 정보찾기 문제의 풀이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방법을 연습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 그 퀘스천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키워드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Y로 시작이 나죠. 왜 그 회사가 spend 키워드를 잡을게요. 그 돈을 소비했습니까? advertising 하면 광고죠. 자, 그러면 어딘가에 spend하고 advertising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숨어 있을 거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paraphrasing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spend랑 advertising이 숨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려면요. 자, why 의문사를 보시면 돼요. 자, why로 물어보면 뭐뭐이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정답이 뭐가 있을까요? because가 어딘가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 부분에 뭐 spend나 advertising이라는 이 단어가 분명히 보일 거고요. because는 너무나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다른 단어 표현으로 좀 바꿔놨고 요거에 관한 유사 단어를 제가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글의 종류를 보시면 아티클 기사문이잖아요. 기사문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뭐 문제와 상관없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제문 찾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문은 남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항상 주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남한테 알리는 단어인 announce가 나오면 얘는 글의 주제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앞부분을 읽어보고 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스 일렉트로닉스는요. 이 회사는 최고의 휴대폰 제조 업체죠. 이 업체는요. 오늘 어나운스 했습니다. 뒤에 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드는 이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회가 결정을 한 건데 그들의 제조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옮기는 거죠. 그들의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우리가 주제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한번 좀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The Financial Report 하면 재무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세일즈는요, 판매량은 작년에 좀 많이 증가를 했대요. 그러나 프로핏 하면 이익이죠. 이익이 떨어진 건데요. 정말 드라마티컬리 하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급속도로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는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스펜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키워드가 잡은 게 여기 나와 있는데 5천만 달러를 광고에 소비를 한 거죠. 광고와 뒤에 나와 있는 프로모션에 소비를 한 건데요. 이런 광고라는 단어도 여기 보이고 스펜드라는 단어도 보이는데 아까 why로 물어봤을 때 because랑 비슷한 단어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because 대신에 뭐뭐이기 때문에 since가 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기준으로 앞뒤를 좀 읽어보시면 거기에 관한 키워드와 그 다음에 답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이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 때문이냐면요. 그 시장 상황이요. 훨씬 더 more competitive 하면 경쟁적으로 바뀐 거죠. 새로운 회사들인데 그 회사란 그 마켓에 들어오는 그 새로운 그 회사들과 함께요. 너무나 많이 좀 경쟁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익이 많이 떨어진 거죠.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고요. 요걸 기반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밑에 퀘스천을 보시면요. 자, A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A는 to decrease 하면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예,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요. 좀 더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comparative 하면 경쟁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그 밑에 부분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요.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광고에 소비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이 B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B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Y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에 관한 제가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스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솔루션을 간단히 보시면요. 우선 Y로 물어보면요. 우리가 단서를 위치를 좀 찾기 위해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대표적인 단어죠. 너무나 뻔한 단어 우선 because가 나오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뒤에 나와 있는 nowdat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제 이 단어는 파트 7 아니라 파트 5에서도 좀 해석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nowdat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 이 표현은 똑같아요. 자,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due to랑 owing to가 있죠. 그 다음에 thanks to 이 세 가지는 전치사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due to, owing to는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thanks to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thanks to는 때문에가 맞는데요. 자, 그거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원인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는 뭐뭐 덕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원인을 나타내는 단서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이거는 파트 7 뿐만 아니라 파트 5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히 좀 외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attribute A to B는 뭐냐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우선 요거랑요 세 개가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ascribe A to B는 두 개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요. 특히 B의 원인을 나타낼 때는 얘는 긍정적인 원인과요 부정적인 원인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원인이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는데 맨 밑에 나와 있는 credi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의미는 똑같지만요 credit A to B 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B의 덕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공로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B는요 항상 부정적인 게 나올 수가 없고요. 무조건 긍정적인 표현만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세 가지 attribute A to B와 ascribe A to B, credit A to B 특히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요. 파트 5 풀 때까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Y에 관한 그 단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잘 좀 알아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What has been sent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sent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우선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자, 무엇이 보내졌습니까? 이 이메일에 보내진 게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저랑 들어가기 전에요. 제 퀘스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키워드를 우리가 센트로 잡았잖아요. 자, 센트를 잡고 이메일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그냥 첨부 파일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센트가 나오면 첨부 파일 문제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메일을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쓰면요, 보통 첨부 파일 문제는 위에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올까요? 그러니까 보통 첨부 파일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보통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다 쓴 다음에요. 자, 맨 마지막에 내가 이거 첨부했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보통 마지막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요. 첨부 파일, 특히 sent라는 단어가 이메일과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나오면요, 반드시 글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답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한번 본문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앞부분 읽어보시면 뭐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선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sinc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regular customer 하면 얘는 단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단골이기 때문에, 자, we have enclosed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enclosed가 뜻이 뭐냐면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뭐를 동봉하다, 뭐 싸다 이런 뜻인데요. 앞으로 그냥 enclosed가 나오면 얘는 그냥 무슨 파일로 보시면 되죠? 얘는 그냥 첨부 파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we have enclosed 하면 우리는 첨부했습니다. 뭘 첨부했냐면요, 뒤에 certificate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이게 뜻이 뭐냐면요, 얘는 뭐 자격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자격증도 있지만요, 그거 말고 얘는 상품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상품권이 certificate 말고 어떤 단어를 또 많이 쓰이냐면요, 이 단어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voucher라는 단어도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권 하면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certificate랑 두 번째는 voucher,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고요. 가끔씩 패러프레이징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상품권인데요. 자, valued at $100 정도의 상품권을 첨부 파일로 넣어놨으니까요, 당신은 그것을 우리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sent 첨부 파일로 보내졌습니까? 자, 그러면요, A 같은 경우는 thank you letter, 감사의 편지, 그 다음 B는 voucher, 방금 제가 정리해 드렸었죠. 똑같은 certificate랑 똑같은 상품권의 의미를 갖고 있는 B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첨부 파일에 대한 솔루션을 정리해 드리면요, 우선 sent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첨부 파일 문제구나 생각하시고요. 보통 위치가 마지막에 위치가 돼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단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6개 정도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 6개를 다 외우시기 힘드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요 위에 거 3개 있죠. 요거만 잘 좀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선 외우시고요. 나머지 밑에 나와 있는 3개는 차츰차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attached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attached,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봤던 enclosed 이런 뜻이죠. 뭐뭐를 동봉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ent, 여기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표현을 제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3가지를 볼게요. 자, 얘는 말 그대로 added 하면 뭐뭐를 첨부하다, 더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added, 그 다음 두 번째는 include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accompany가 있는데 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누구누구와 같이 가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메일에서 쓰일 때는 첨부 파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첨부 파일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번 문제는요, problem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건데요. problem 하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블럼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한 1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프로블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우선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문제가 터지면요. 자, 얘는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위일까요? 마지막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요. 이거만큼 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블럼이 나오면 얘는 글에 뭐라고 보시면 되죠? 글에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으면 상대방한테 빨리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블럼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터질 때는 항상 글에 앞부분에 위치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앞부분을 좀 읽고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 to whom it may concern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뜻이 뭐냐면요. 얘는 만약에 담당자 이름을 모를 때요. 자, 우리가 담당자한테 글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담당자에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담당자에게 특정인을 모를 때 그냥 담당자에게 to whom it may concern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레터를요. to find out은 알아보기 위해서죠. 뒤에 나와 있는 my order status가 나와 있는데요. status 하면 상태죠. 나의 주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주문했죠. 그러니까 two bags 뒤에 나와 있는 organic 하면 유기농이에요. flour 하면 쟤는 밀가루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기농 밀가루 2포대를 주문했고요. and thought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도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 좀 단서가 나오죠. 이걸 잡으셨나요? 자, however라는 단어를 잡으셨나요? problem 같은 경우는 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게 단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howev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어떤 게 있죠? but. 그 다음에 불행히도가 뭐가 있냐면 unfortunately.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끌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부정적인 이 단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however 그러나 또 shipment 하면 뭐냐면요. 얘는 물건 그냥 배송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송물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서요. 자, we are running short on. 점점 밀가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아마도 생산을 멈춰야 되는 거죠. unless는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일까지 도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생산이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만 읽어보실게요.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부터 보시면요. 자, A의 flower arrangement 클래스가 나와 있는데, 자, 얘는 꽃꽂이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유사 단어로 장난을 친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자, scheduling conflict가 있는데, 여러분, 이 conflict라는 단어를 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conflict가 뜻이 뭐냐면, 갈등이란 뜻이에요. 갈등, 문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케줄이 좀 잘못됐어요. 스케줄이 꼬여서 이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스케줄링 컨플릭트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를 하나로 그냥 취급하셔서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C를 또 읽어볼까요? 자, C를 읽어보시면 유기농 ingredient가 나와 있는데 자, ingredient는 뭐냐면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기농 원료의 퀄리티 그 다음에 shipment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답은 뭐가 될까요? 그 however 부분을 읽어보시면 내가 주문한 게 안 왔기 때문에 답은 D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요거에 관한 솔루션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problem이나 wrong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요. 그 퀘스천에서 이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나오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문 뒤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thanks for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thanks for도 얘도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쓸 때요. 이런 것들도 보통 우리가 앞에 항상 좀 언급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나 나 상대방한테 감사하는 내용을 표하는 것들은 보통 글의 주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 특성상 앞부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앞부분을 잘 찾아보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guarante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방금 앞에 봤던 그 밀가루 문제 있죠. 그거에 관한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지문이 지금 이 지문과 앞의 지문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 지문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문제를 지금부터 좀 풀어보세요. 자,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요거를요, 지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guarantee 하면 뭐뭐를 보장해주다, 보증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이게 나오면 문제점이 아니라 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결책이기 때문에 한번 위치를 생각을 해볼까요? 해결책은 보통 위에 나올까요? 보통 마지막에 나올까요? 보통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요, 뭐 서비스 센터 직원이라고 하면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때 맨 처음부터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사과의 말을 쓴 다음에 중간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돌아가서요, 어떤 문제가 터져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모든 거를 다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이런 guarantee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간이 없으실 때는 항상 마지막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문제 푸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걸 한번 문제를 좀 읽어볼 건데, 우선 앞부분을 보시면 This is Jim Meyer. 자, 나는 오르게닉 월드의 짐 마이어고요. 나는 당신의 이메일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우리는 이 딜리버리가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연락을 했습니다. 트러킹 컴퍼니 하면 그 운송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운송회사에 연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단서를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에 단서 혹시 assure 이 부분을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좀 확신을 줘야 돼요. 확신을 줘야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좀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assure를 좀 선택을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They assured me. 그들은 나한테 말했습니다. 확신을 준 거죠. 당신의 신먼트를 오늘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시고 지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퀘스천의 답을 보시면요. 자, guarantee, 자,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free voucher, 자, 얘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권에 관한 언급은 아예 없었으니까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B는 메일링 에러에 관한 repair. 그 다음에 C는 same day delivery가 뭐냐면요, 얘는 당일 배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일 배송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방금 본문을 보시면 당신이 오늘 받게 해준다고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오늘 받게 해주는 거니까 해결책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나와 있는 당일 배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C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guarantee 같은 경우는 보통 해결책이기 때문에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항상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요, 좀 자신 있고 센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romise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confident. 이 두 개까지는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sure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좀 센 표현들. 첫 번째 sure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assure, 그 다음에 두 번째 ensure, 세 번째는 make sure.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책을 나타내는 guarantee의 solution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 추가적인 정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패턴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나왔을 때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 긴 지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추가 정보는 보통 위에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올까요? 보통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주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정보를 뭐 알기 위해서는 뭐
웹사이트를 가세요. 아니면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요. 보통 마지막에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 요거는 마지막만 딱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for more information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곳으로 방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추가 정보가 아니고요, 그냥 웹사이트에 관한 단독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관한 그냥 하나의 그냥 독립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웹사이트에 관한 문제가 나와도 항상 위치는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예, 마지막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관한 문제는 나왔을 때 꼭 마지막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요걸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A를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자, 그러니까 A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간단히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보시면 추가 정보는 여전히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거는 뭐 쉽게 아실 것 같으니까요. 요거에 관한 단서를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learn more가 나와 있는데, learn은 배우다라기보다는요, 그냥 뭐뭐를 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learn more, 자, 이런 단어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뭐 for further information, further라는 단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죠. 그러면요, 다른 전문가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있죠? ask.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contact.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웹사이트까지 요 5가지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 다시 강조하지만 웹사이트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냥 마지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플래닝에 관한 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플래닝은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향후 계획이잖아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요, 보통 기사문에 많이 나와요. 기사문 중에서도 회사 소개에 관한 요거에 관한 기사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보통 기사문의 그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럴 때는 앞부분은요, 보통 회사의 연역이나 하는 일에 관한 말 그대로 회사에 관한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한 다음에 중간에는 회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통 언급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항상 좀 좋게 많이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플래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마지막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면 답이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시되 그래도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0번째 열리는요, annual 하면 뭐 연례의, 매년 열리는 이런 뜻이죠. 10번째 1년에 한번 개최되는 도쿄 베이커리 엑스포는요, will be held 열릴 것입니다. 뒤에 베넥스 센터라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문제가 보통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개최지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개최지라는 단어만 좀 알려드리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베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벤트에 관한 문제로 나올 때 연계 지문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베뉴가 어딥니까? 물어보면요. 얘는 개최지,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장소에서 1월 10일 날 개최가 되는데요. It will feature 뭐뭐를 특집으로 다룰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새로운 베이킹 머신이죠. 그 제빵 기계잖아요. 그 기계란 which can customize가 나와 있는데요. customize는 맞춤 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춤 제작하다. 자, 이 단어의 패러프레이징은요, 제가 패러프레이징 파트에다가 정리해놨으니까 그 동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기계란 뭐냐면요, 아이템을 좀 더 쉽고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선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we cordially 나와 있는데, cordially는 뭐냐면요, 예, 정중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친절히, 예, 정중히. invite A to B가 나와 있는데요. to 뒤에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면 초대보다는 요청하는 ask의 뜻이 강하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다시 해보면요, 우리는 정중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come and join us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 좀 참석하라는 것을 우리가 정중히 부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 단어를 좀 아셔야지 문제를 푸시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invis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요거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invision의 뜻이 뭐냐면 얘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머릿속으로 뭐 상상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뭐 사업을 구상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업을 구상하다. 자, 요걸 집어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당신과 같은 회사를 돕는 건데요. 네트워크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어카운트가 나와 있는데요.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얘는 계좌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요, 그냥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뭐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개인 고객한테도 많이 쓸 수가 있지만요, 개인 고객보다는 회사 대 회사로 일을 할 때 회사 고객을 보통 우리가 나타낼 때 많이 쓰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회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 useful 이벤트죠. 효율적으로 좀 더 유용한 이벤트를 개최함에 의해서,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기회죠. 당신을 뒤에 똑같은 단어 나와 있죠. 예, 클라이언트 어카운트 똑같죠. 새로운 고객과 커넥트 할 수 있는 기회를요,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락을 한번 요약을 하셔서요,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A부터 보시면요, 자, A에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컴퍼니가요, 좀 더 많은 고객들, 아까 클라이언트 어카운트 나와 있었죠. 어카운트를 끌어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B는 광고에 관한 소비를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는 아까 나와 있는요, 커스터마이즈랑 똑같아요. 뭐뭐를 맞춤 제작하는 건데, confectionery 하면 뭐냐면요, 얘는 제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과죠. 제빵 제과 기계를 personalize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답은 마지막 부분을 요약한 A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 플래닝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얘의 위치는 보통 마지막에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제가 적어 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뭐 굳이 많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intend나 뭐 decide, 뭐 계획하다, 그 다음에 hope, plan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평범한 단어들이고요.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면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위치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invision 있죠? 아까 제가 구상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서는 마지막에 invision 이 단어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얘도 마지막에 향후 계획에 관한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표현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는 단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표현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be about to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뜻이 뭘까요? 얘는 막 뭐뭐 하려 하다,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도 앞으로의 계획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 보시면요, 특히 요걸 좀 많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be supposed to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파트 7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듣기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be supposed 하면 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게 되게 안 이어질 거예요. 되게 안 이어지면요. 제가 위에 제가 스케줄이란 말을 적어놨죠. 자, 이거는 똑같은 S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연상을 해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be supposed to 하면요. 가정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be scheduled to,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그러니까 두 개 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같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세 표현 전부 다 향후 계획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 단서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퀘스천을 읽어보시면요. 자, when, 언제, 공사가 start, when start, 자, 이런 식으로 언제 시작됩니까? 문제가 나오잖아요. 한번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실래요? 자, 1분 드릴 테니까요.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예, 그러면요. 지금 저랑 같이 독해를 하기 전에요.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린 다음에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when이 나오면요. 지금 이런 방금 푸신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문제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중지문, 삼중지문 문제가 나왔을 때 언제 이 날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계산하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when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기준점을 잡는 그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뭐 어제, 오늘, 뭐 내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요걸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날짜를 잡는 기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tart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자, 얘는 이거에 관한 동의어, 뭐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거에 관한 동의어도 지금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맨 위에 보시면요. 자, 모든 스텝 멤버들한테요. 이 부서 매니저가요. 이제 글을, 노티스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맨 위에, 제가 기준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맨 위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글 쓴 날짜 나와 있죠? 그 날짜가 언제일까요? 8월 9일이죠. August 9th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우리가 찾을 때는 기준점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은 뭐냐면 항상 글 쓴 날짜예요. 자, 요거를 반드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 쓴 날짜가 항상 기준점이 된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오죠. 여기 effective today가 나오는데요. 우선 단어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effective가 뜻이 뭐냐면요. 뭐 효과가 있는 그런 뜻이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얘는 뭐뭐 일자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일자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자로 하면 effective 말고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요. as of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s of today, 뭐 effective today,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뒤에 improvement 나와 있죠. 자, improvement는 뜻이 뭐냐면요. 얘는 개선 이런 물론 있어요.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그냥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 수리, 개조. 자, 요 뜻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일자로 2층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 윙이 나와 있는데 윙이 뭐냐면 얘는 부속 건물 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부속 건물 뭐 별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웨스트 윙에 있는 2층의 수리 개조 공사가요. have begun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start의 동의어가 뭐가 나와 있냐면요. have begun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effective today인데 today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기준점 글 쓴 날짜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언제일까요? 8월 9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시작이 될까요? 당연히 글 쓴 날짜 8월 9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 솔루션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솔루션은 스타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스타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에 관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맨 위에 나와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무슨 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얘는
예, 기준점이에요. 요거를 잡으셔야지 연계 지문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다의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요. 이건 말 그대로 뭐 begin, 뭐 start, 그 다음에 요런 게 좀 애매하실 거예요. 이제 initiate가 뜻이 뭐냐면 똑같이 뭐뭐를 예,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단어도 되게 빈도가 높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commence 있죠? commence도 뜻이 뭐냐면 예, 시작하다 요거의 동의어니까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적어드리면 아까 뭐뭐 일자로 이렇게 있었죠? 일자로 여기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효과가 있는 거니까 effective와 as of 전부 다 예, start의 동의어라는 거를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보찾기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